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서 현재 자연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탐방 예약제로 등반객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무료인데 웃돈이 지금 거래돼서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고재일 기자께서 이 부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이유 때문에 논란이 빚어진 건지. QR코드 시장이 만들어졌죠, 지금. 예. 공급과 수요 곡선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탐방 예약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라산 같은 경우에 이게 적정 수준의 수용력을 초과했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한라산 탐방을 제한된 인원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렇게 도입을 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성판악 같은 경우에는 하루 1,000명, 그리고 관음사 같은 경우 하루 500명 해서 1,500명으로 이렇게 등반객을 정상 등반할 수 있는 제한을 한 건데, 최근에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한 유명 방송인이 한라산에 직접 QR코드 그렇죠. 예약을 해서 올라가고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내용이 이게 방영되다 보니까 한라산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멋있긴 합니다만, 특히 이제 겨울 산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주말이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입장을 못할 정도로 이게 예약 사이트가 게시되자마자 정말 광적인 광클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이게 QR코드만 따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요 코드만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약을 한 사람이 이걸 넘기기만 하면은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한라산에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3만 원, 5만 원,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100만 원? 100만 원의 이제 호가를 부르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기사도 봤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쨌든 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도 함께 제기가 되면서 결국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제주도가 지금 거래를 단속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매매가 적발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과연 가능할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을까 논란이 있어요. 부상희 변호사께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우선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가능할 수는 있겠죠.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 불편함이 가중되고 비용, 그걸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제 애초에 처음으로 아예 넘어가서 과연 QR코드를 거래하는 것,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걸 거래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부도덕한 행위이냐. 저는 이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한,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QR코드제를 해서 한라산 탐방을 일정 수준, 일정 사람 수 이하로 이렇게 통제하겠다고 했던 그 효과는 A라는 사람이 가든 B라는 사람이 가든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료로 올라갈 수 있는 입장권인데 누구는 그걸 팔았다. 그러니까 야, 그거 배 아파서 못 살겠어. 이렇게 할 문제이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광클릭을 해가지고 그 QR코드를 얻기 위해서 들인 노력을 시장에서 1,000원에 살지, 10,000원에 살지, 10만 원에 살지,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다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겠죠. A라는 사람에게 발급해 줬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산행을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글에 대해서 A에게 책임을 묻거나 또 반대로 A에게 혜택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 QR코드를 쓰겠다고 하는 원래 목적이 있었으면은 그러면 이제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과연 이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인가?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라산 탐방 QR코드가 100만 원에 거래되는 시대가 만약에 왔다.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이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박하시네요. 다른 사람이 무료로 나눠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삼으려면 그 행위 자체를만 보고 놓고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워낙에 이 한라산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탐방객들이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민원까지 지금 제기를 했다고 해요. 탐방 예약 제도를 폐지해달라, 이런 민원까지 제기했다고 하는데, 두 분은 이 탐방 예약 제도 현재처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탐방 예약 제도가 선착순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라산을 가고 싶어 하는
취약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특히 광클릭을 못하는 사람들 중에 뭐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시고 고령층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우선 배려하는 것이 이 제도에 담겨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요거를 좀 더 이 다양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더 시급한 문제이지 이게 거래되는 것을 어떻게 막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고 예, 예. 고재일 기자님은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이제 서귀포에 살고 있으니까 예. 제주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항상 그 성판악 앞을 항상 지나다닙니다. 예. 예, 지나다니다 보면 확실히 예전과는 달라진 이 성판악 주변의 풍경을 저는 항상 눈으로 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탐방 예약제 이전에 뭐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가 그 안에서의 그 어떤 그 굉장히 혼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는 지나가면서 보면은 굉장히 좀 안전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좀 뭔가 예. 한라산의 입장과 이용이 좀 체계적으로 좀 환경적으로 좀 약간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물론 가급적이면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지금 체제 안에서 지금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될 일이지 이걸 뭐 이제 뭐 탐방 예약제 자체를 어떤 탐방 예약제가 주는 이 혜택을 우리가 없애면서까지 좀 이렇게 하기에는 좀 약간 그건 또 더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좀 아닌가 싶습니다.